한국의 민족주의 학자들이 어떻게 감히 일제시대에 그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냐, 이 무식한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서 논의가 정지가 되고 어떤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학술적 논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왜 한일 간의 어떤 민족 감정의 문제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이 얘기를 저 차원으로 끌어내립니까? 이건 어쨌든 전시 상태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에 대한 여성의 인권의 문제인 거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민감한 주제인데 네. 원장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아이고 뭐 그럼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근대화라는 거는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짓고 주택을 개량하고 그 하수도를 놓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공중 보건을 올리고 학교를 지어서 공부를 하고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돌리고 취업을 시켜주고 하는 거는 그건 누가 해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이 하더라도 뭐 우리는 외국 가서 취업도 하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업에 취업도 하는데 어차피 돈 벌어지는 거고 생산성 나오는 거고 생활 향상되는 거고, 아니 그럼 뭐 미국 사람이 와서 도로 놔주고 그랬으면 고마운 거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맥커리 이런 데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이 도로나 이런 항만인 뭐 터널 이런 거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 돈으로 우리가 짓고 있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근대화라는 거는 누가 했든지 저는 그럼 뭐 영국 사람이 인도에 가서 지어놓은 거는 그럼 영국 사람이 인도 식민지 그만두고 떠난 다음에 갑자기 작동을 안 하는 건가? 네? 그렇잖아요. 공은 공대로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자.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번에 책 쓰면서도 이제 느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빅벨님도 앞에도 질문해 주셨는데 또 질문하신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조선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봤을 때, 그럼 일본이 들어와서 서울을 만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흉창 같은 도시를 갖다가 나름대로 어쨌든 한계는 있었지만 개조를 해나가고 어쨌든 학교를 세워서 전혀 못 배우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중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조선이 망한 거를 갖다 슬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고, 그리고 3.1운동 때에 과연 조선의 조선이라는 거를 다시 왕정복고를 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인구에, 그때 조선이 망국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뭐 한 1,500만이라고 치면은 지금 그 체제에서 이득을 보던 양반 계층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한 5%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 5%가 앉아갖고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망가뜨렸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누구예요? 잘해야 평민, 해반이 천민, 50%는 여자, 네? 그리고 양반 중에서도 대부분이 서출, 서북인, 무반, 향리, 뭐냐면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대부분. 능력 있어 대우 못 받고 과거도 못 치고 그냥 밑에서 그냥 대충 떠받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조선이라는 게 왜 그걸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솔직하게 봐야죠. 그러면은 조선이 무너지면서 어쨌든 들어왔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겨요? 대화가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과거제도 없어지면서 갑자기 이제는 중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 시험을 칠 수 있고 관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뭐 법관 양성소, 저희 할아버님 같은 분도 암만 생각해야지 무반이라 그랬다니까 몰락한 양반, 무반밖에 안 됐었으니까 재빨리 신식 저거네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여성들이 언제 교육을 받아봤어요? 기독교 선교사들도 하고, 그리고 일제가 학교를 만들어 주니까 가서 공부를 해갖고 글이라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뭐 일본 거를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니 그러면 그냥 뭐를 다 빼놓고 그냥 이 사회가 화성인이 와서 1890년대에 조선을 보고 1920년대에 조선을 봤을 때에 와서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조선 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으냐? 뭐 더 나빠진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일본이 잘했다 높였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어쨌든 자기네는 영원히 조선을 통치하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경성을 만들고 중앙청을 만들고 할 때에 총독부 건물을 만들 때 지네 것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게 100% 사실이거든요. 더 돈 많이 집어넣고 딱 대의조 경성을 갖다가 지금 그 책 하나 읽고 있고 그런데 그 미국 교수가 쓴 그 터드 헨리라는 교수가 쓴 그 권력의 도시 서울을 갖다가 일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구조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었고 하는 얘기를 아니 진짜 세계 최고의 파리로 만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얼마나 제국을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로 삼았다는. 그래서 돈을 쳐집어넣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 물론 그 안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남산 근처에 남촌이 있고 조선 사람들이 살던 북촌에 있어서 맨날 북촌은 잘 투자를 더 덜 해줘.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맨날 조선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역시 차별을 했다. 차별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수준은 어쨌든 조선시대보다는 올라가고 있었던 건 100%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래야지 그냥 일제가 한 거는 다 잘못했고 특히 일제가 뭐를 잘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면 이건 매국노다라는 거기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저는 뭐 좋은 의미에서 그걸 말을 그렇게 붙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컬로니얼 모더니티라는 학술 용어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인도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월남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전 세계가 다 식민지였었으니까 그 식민지에서 이제 근대화가 어떻게 일어났었느냐. 그걸 이제 컬로니얼 모더니티라는데 그 논점을 가지고 학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일제시대를 갖다가 그 학자들이 특히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그걸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 학자들이 어떻게 감히 일제시대에 그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냐, 이 무식한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해서 논의가 정지가 되고 어떤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학술적 논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예. 역사 얘기는 역사 얘기로, 정치 얘기와 경제 얘기는 정치, 경제, 안보 얘기로 따로. 진짜 투트랙을 해야 된다. 정말 투트랙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하고 투트랙을 해야 되죠. 지금 역사 문제 다들 쳐내면 중국하고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중국하고는 이렇게 많은 거를 해요? 중국하고 우리는 1950년에서 53년 총을 들이밀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중공군은 우리나라에 와서 40만 명이 죽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하잖아. 그럼 우리는 중공군 때문에 얼마나 죽었고 지금 왜 분단이 돼 있어요? 중공군 개입 때문에 분단이 돼 있다면은 근데 왜 중국하고는 그거는 그러니까 역사 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한중 관계 정상화 1991년에 할 때에 역사 문제 야 보상해라 우리 몇 명 죽었는데 뭐 그런 얘기 했습니까? 너희 땅덩어리 뭐를 내놔라 아무 얘기 안 해요. 이어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왜 일본하고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 해갖고 뭐 미국이 그렇게 싫으면은 그러면 중국한테도 똑같이 하고 북한한테도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달라. 그 기준이 너무 없다라는 게 저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모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흥하는 나라, 그 속에서밖에 흥할 수 없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씀드린 투트랙. 역사 문제, 더군다나 역사 문제는 좀 제대로 알고 역사나 문제나 달겨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이번에 위안부 문제 같은 걸 보면 얘기를 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보면 너무 논의의 수준이 후져가지고 정말 하버드 로스쿨 교수라는 것 때문에 다들 이제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근데 정말 학술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는 사람들 뭐 나중에 좀 딴 예, 얘기니까 예.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학술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문제 위안부 문제가 됐든지 징용 문제가 됐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전시의 여성에 대한 대우의 문제, 여성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는 이건 인류 보편사적인 문제, 전쟁마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렇죠. 왜 한일 간의 어떤 민족 감정의 문제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이 얘기를 저 차원으로 끌어내립니까? 이건 어쨌든 전시 상태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에 대한 여성의 인권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징용의 문제도 그런 거죠. 다 전시 상황에서 아니면 이런 제국주의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투쟁을 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이 문제 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나 이 문제 가지고 사실 씨름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네. 인도도 그렇고 지금 나라마다 이거 사실 갖고 우리도 그래요. 그 캐서린 문이 그거를 논문 썼잖아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 문제라는 거는 모든 나라가 지금 프랑스에서도 맨날 위시 정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 독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얘기고, 폴란드에서도 또 무슨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지금 폴란드에서도 그런 역사 문제를 갖고 벌어지고 시작하던데, 뭐 러시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는 정말로 제가 책 쓰고 그러는 것도 일본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한일 관계사를 정말로 깊이 있게들 알면서 이런 문제를 다뤄나가는 거는 그건 학술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인류 보편사적인 인권 차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 무대가 있는 거고 방법이 있는 거고, 지금 외교 안보 경제의 문제는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실익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별도로 이거를 100% 분리는 안 되겠지만은 어떻게든지 지금 당장의 실익의 뭔지를 국익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그 합리성을 위해서는 민족적 감정 이런 거는 상당 부분 많이 시켜야지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